안녕하세요. 자전거도 한 4, 5일 만에 타는 것 같아요. 지금은 1시간 35분째 타고 있고 922칼로리 소모 중입니다. 이게 확실히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이 계속 쪄요. 한창 유산소 운동, 등산도 아니고 러닝하고 막 이럴 때는 아무리 먹어도 자전거 안 탔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고 그 주중에 한두 번 뛰고 10km씩, 그리고 아침에 맨몸 운동하는 거 10분 하는 거 그것만 했는데 73kg를 잘 안 넘었어요. 뭐 해봤자 74kg, 이러다가 73.5kg를 제일 오랫동안 유지를 했고, 대회 나가기 전에는 71, 2kg까지도 빠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쨌든 주말 토요일 날에는 하루에 10시간 정도씩은 산을 탔었거든요. 그게 칼로리 소모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트레일러닝 대회 나가고, 대회 나가면은 뭐 50kg 또는 100kg, 70kg 이렇게 하루 종일 탄타니까 살이만 쫙쫙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대회도 안 나가고 산에도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확실히 체중이 증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자전거라도 하루에 1시간씩 타니까 78kg 선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해주면은. 근데 제 목표는 76kg, 7kg, 76, 7kg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때가 몸이 이제 옷을 입어도 뭐가 태가 나고 배도 좀 덜 나와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여행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옷을 엄청 많이 사고 있거든요. 제가 옷이 너무 관심도 없고 뭐 이제 일하느라고 그냥 출퇴근복으로만 사서 입었었는데, 이제 여행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제 개성이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옷을 사는 재미를, 한동안 입고 있었던 옷 사는 재미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1박 2일 동안 그 깨달음 공부하는 데 모임이 있어가지고 1박 2일 지방에 다녀왔는데, 이제 거기 사람들이 원체 많이 오고 하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집에서 혼자 편하게 있는 거랑 확실히 다르니까 좀 약간 불쾌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저는 그때 엊그저께의 일을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참 불쾌하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그때 이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 대한 지금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서 불쾌하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이제 스스로 자책도 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내 기억을 가지고 불쾌하다고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에 대한 이미 지난 기억을 가지고 저 사람이 믿다 좋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문제가 있다 없다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나간 기억을 가지고 좋다 싫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라고 생각하는 지금 요것도 0.0001초만 지나면은 바로 기억으로 전환되는 거니까. 근데 기억이란 거는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억은 다 다르잖아요. 그 말인즉슨 내 기억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 취향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능력대로, 내 시각대로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도 기억하는 게 각자 다 다르니까 그 기억은 나만의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 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만든 내 세상. 근데 과거의 기억만 그러냐,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사실 기억이랑 다를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지금 펼쳐지는 것도 이 기억이랑 다를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 곧 기억이고, 지금 기억을 떠올리면 또 기억이 또 지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 10년 전으로 내가 돌아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10년 전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10년 전도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인 거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기억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저 지금이나 기억이나 과거나 다를 게 없다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 일어나는 것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런 불쾌한 감정도 느껴지는 거고, 또 기쁜 일을 내가 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기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내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를 통제할 수 없이 현재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또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이 현재에 발생되고 있고, 그러면은 그게 또 곧바로 기억 속에, 내가 만든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것도 나의 가치관, 내 시각, 내 생각대로 바라보니까 그게 내가 며칠 전에 엊그저께 있었던 그 기억이랑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랑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그 싫었던 어떤 이야기, 그 상황, 나 자신에 대해서 택하는 그 상황 자체를 내가 만들어냈구나. 내 취향대로. 나 왜 이렇게 못난 놈이지? 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냈구나. 그러니까 내 세상 속에는 잘났고 못난 놈이라는 게 있고, 또 내 세상 속에는 무시당해서 기분 나쁘다? 무시당하지 않아서 기분 좋다? 그러니까 무시라는 게 내 세상에 그런 데가 있는 거고,
그 내 세상 속에는 깨달은 자가 있고 못 깨달은 자가 있고, 내 그런 가치 기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원래 깨달은 자, 못 깨달은 자, 열등한 자, 우월한 자, 무시하는 상황, 무시당하는 상황, 이렇게 기준이 탁탁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그런 기준이 원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은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어서 이런 상황은 무시당하는 상황이야. 기분 나쁘다. 이런 상황은 내가 뭔가 우월하니까 기분 좋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람마다, 사람들의 어떤 상식이라는 것도 다 각자가 느끼는 상식의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이게 여기까지가 상식이야, 저기까지 상식이야. 뭐 정치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해보면은 각자 의견이 다른 것처럼 법률에 대한 해석도 사람마다 다르고, 세상에는, 특히 사람 사는 세상에는 명확하게 진리라고 정해진 게, 특별한 진리라고 정해진 틀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다 자기만의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제가 만든 세상 기준 속에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상황을 계속 기억을 하면서, 아, 저 새끼가 잘못했네, 아, 기분 나빴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나만의 기준 잣대를 들고 내가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문득 알게 된 거예요, 방금.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분이 안 좋았던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그렇진 않은데, 근데 확실한 거는, 아, 내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든 잣대가 이렇게 있구나. 왜 어떤 그 깨달은 책 보면은 저 상대방이 나의 투영이라고 하지 않다, 나의 무의식의 투사라고 하잖아요. 아, 그 말이 이제 확실하게 알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이것도 나만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준도 아니고 나만의 기준, 그것도 원래 이 지구의 우주에 있었던 기준도 아닌 내가 만들어낸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그 상황을 평가해서 그 사람을 좋다 싫다, 나를 자책하고, 나도 싫었다가 좋았다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잣대 기준, 그거 자체도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굳이 그거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좋아하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럼 사람들, 그 상대방의 어떤 평가도 그게 나의 어떤 가치 기준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그러면은 내가 내 생각을 모두 받아들인다면은,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그 열등하다라는 것도, 우월하다라는 것도, 무시한다라는 것도, 무시당한다라는 것도 다 받아들이면은 아, 그래, 다 저것도 내 가치 기준이구나, 저것도 내 가치 기준이구나, 내가 좋다고 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 것도 저 상황 자체에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내 가치 기준이 저걸 좋다고 하고 또 싫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그게 아마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하는 게 온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옛날에 어떤 책에서 그런 말을 한 거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한 평가가 곧 내가 하는 거니까, 이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내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내 생각을 모두 받아들인다면은 이 세상을 모두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다 라는 말을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느껴지는 모든 가치 기준, 아, 그게 결과적으로 내가 만든 가치 기준이구나, 그거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게 내 생각이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은, 그렇게 이제 관찰하고 인정하고 이제 그런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또 나의 어떤 모습이 있든, 아, 이건 내가 마음에 든다, 이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게 내 가치 기준임을 철저하게 자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아, 뭐 좋네요, 이런 거를 알게 돼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48분 탔고 1041칼로리 소모 중입니다. 아, 이게 지금 남들은,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은 다음 주에 저기 장수 트레일러닝 대회에 있어서 그거 준비하느라고 한창 이제 트레일러닝 대회 시즌이거든요. 근데 저는 산에 못 가니까 무릎 때문에 관절이 심해져서 자전거라도 좀 많이 타서 운동량을 좀 늘려볼까 하는데, 이 혼자서 실내 자전거 타는 게 막 이렇게 엄청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1시간 40분 이 정도 탄 게 저는 가장 오래 타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막 5시간, 6시간씩 타도 타면은 운동도 많이 되겠는데,
살도 막 쫙쫙 빠지겠죠? 아, 근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실내 자전거는. 밖에 이제 살살 러닝이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중에 하루를 막 10시간씩 운동하는 그런 패턴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실내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한 10km 러닝 가볍게 해주는 걸로 해서 해보려고 해봐야 되겠어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여행을 가면 운동도 못할 것 같거든요. 여행 갔을 때도 뭐 러닝화랑 뭐 챙겨가서 러닝 좀 하면 되긴 되겠는데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여행 가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푸시업, 잇몸 일으키기, 뭐 그리고 의자 같은 거 놔두고 깁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뭐 풀업은 못하겠죠? 풀업을 어떻게 하죠? 여행 가서 뭐 굳이 헬스장에 갈 건 아니고 풀업을 못하는 게 제일 아쉬워요. 풀업을 해야지 등에 근육 잡히는 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행 가면 또 몸 망가지고 띠룩띠룩 살 찌거나 아니면 계속 배낭여행 갈 거거든요. 걸어 다니면서 살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갈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